묻는 순서는 철저하게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부터예요. 정관용 앵커에 대해서 좀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좀 기계적으로 다루는 거 아니냐. 방송 토론 프로그램은 무조건 기계적 중립이어야 해요. 방송 토론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중립에 서서 양쪽에게 공정한 정치적 선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일반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뭐 김 기자도 시사자키를 들었겠지만 그걸 들으면 제 성향은 보이잖아요. 예, 사실 좀 드러나잖아요. 예, 그죠? 예, 사실. 토론 프로그램 진행하는 걸 보고 유형이다라고 욕하면 그거는 잘못 비판하는 거예요. 미디어 오늘 대통령 대담을 진행했던 분이라면 되게 뭐 자타공인의 어떤 토론 진행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좀 인터뷰 할 때 노하우라든지 어떤 질문을 좀 상황에 맞게 던져야 되는지 그런 노하우들, 본인만의 어떤 좀 업계 비밀, 영업 비밀,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 토론이 아니라 인터뷰를 말하는 거죠. 예. 두 가지 다 한번 궁금합니다. 아니, 인터뷰, 토론은 다른 영역이니까 예. 인터뷰와 두 가지 토론은 다 완전히 한번 다른 영역이니까 인터뷰 먼저 그리고 토론 스킬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인터뷰 특히 이제 언론에서의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니까 사전 준비가 필요하죠. 내가 인터뷰할 대상자와 어떤 이슈를 가지고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뉴스를 팔로우업 해가지고 자료조사를 하고 해놔야죠. 그리고 묻는 순서는 철저하게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부터예요. 그 다음에 인터뷰를 진행할 때의 요령은 보통 흔히 인터뷰를 잘하려면 말을 잘해야 한다, 질문을 잘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다음 질문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돼요. 추가 질문, 후속 질문, 그리고 잘 들으면서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말이나 과거에 했던 행동이나 행적과 예컨대 배치되는 게 있다든지 없다든지 또는 그 사람과 연관되는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이나 뭐 최근에 그런 것과 연결시켜서 질문을 한다든지 이러려면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뭐 정리하자면 세 가지네요. 충분한 사전 준비, 국민적 관심사에 입각한 진행, 잘 들으면서 추가 후속 질문 계속 이어지는 것, 그거죠. 토론 진행은 좀 다르잖아요, 완전 문법이. 완전 다르죠. 방송 토론이라는 공간은 일반적인 의미의 토론이 전혀 아니에요. 일반적 의미의 토론과 방송 토론은 전혀 달라요. 방송 토론은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그 해당되는 정치 집단이든 관련 단체든 전문가든 초대해서 공평한 기회를 줄 테니 각자의 정치적 입장을 선전하시오 라고 장을 펼쳐놓는 거예요. 그러면 양측이 각자의 정치적 입장을 국민들 앞에 선전하는 거예요. 일종의 선거 유세하듯이 종합적으로 들으면서 양쪽 입장을 충분히 비교 검토해 볼 수 있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가장 많은 그런 정치적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인 프로그램이 방송 토론인 거예요. 그럼 그것을 진행하는 진행자는 뭐 알파요 오메가가 공정성, 중립성이에요. 철저히 중립적 입장에서 양측에 공정하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잘 유도해내는 것. 그게 첫 번째 덕목이죠. 그 다음 추가로는 양측의 말 중에서 공통분모들을 있으면 찾아서 이런 부분까지는 동의할 수 있군요. 양측에 이러이러한 차이들이 남아있는 거군요. 그렇게 해서 좀 그럼 그나마 양측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내는 그런 역할도. 근데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있고 그럴 수 없는 사안이 있어요. 사안마다. 그러니까 토론 진행은 바로 그런
공정성, 중립성을 기본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중요한 정보부터 잘 전달되도록 장을 마련해서 출연한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해내고, 그리고 뭐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면 안 되니까 논의 지점을 자꾸 옮겨가면서 서로 공통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찾아내면 좀 그걸 확인해 주는 뭐 그런 역할이죠. TV 토론을 진행할 때는 사실 어떤 보람을 느끼는지 이런 생각도 좀 어떤 부분에서 성취감을 아까 느낄까? 얘기했듯이 방송 토론은 일반적 의미의 토론이 아니라고 그랬고, 방송 토론 프로그램의 일차적 사회 기능은 일차적 사회적 기능은 아까도 정리했지만 해당 이슈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가장 많은 정보를 그리고 가장 다양한 관점을 집중적으로 제공해 주는 게 일차적 기능이에요. 우리가 보통 뉴스를 봐도 뭐 1분 30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또 요즘 이제 이른바 PD 저널리즘이라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건 어쨌든 PD의 시각으로 걸러진 어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방송 토론 프로그램은 해당 이슈 하나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또 가장 전문가적인 사람들이 각자의 주장을 펴기 위한 근거들을 충분히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지켜보는 시청자나 청취자 입장에서는 그 해당 쟁점에 대해서 한꺼번에 제일 많은 정보를 취득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관점을 만드는데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 토론 진행자로서의 가장 큰 보람은 바로 그거예요. 국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그것도 네. 다양한 관점을 어떤 편견 없이 제공해 준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게 일차적인 보람이죠. 유튜브라는 공론장이 열렸는데 공론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의식도 있는데 특히 이제 이념의 양극화가 더 심화돼 추동하고 있다.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요즘 시대의 어떤 그런 이제 유튜브를 포함한 어떤 논의들, 유튜브 사회적인 논의들이 극단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거나 아니면 평가가 좀 맞는 건지 지금의 어떤 토론의 어떠한 정치 토론의 어떤 상황들을 어떻게 진단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전문가로서.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거의 절망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우리의 언론의 모습은 제 관점에서 보기에는 너무나 극단적 양극화, 편가르기, 그리고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추구해 간다기보다 의견과 입장이 우선하는 그런 게 너무 극심해졌어요. 뭐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유튜브나 이런 데서 더 센 주장, 더 과격한 주장 이런 걸 하는 사람들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또 사람들은 그런 것만 편식해서 보게 되고 상대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를 타도하려고 하고 이런 어떤 그리고 점점 사람들이 또 그런 것들에 한 번씩 경험하게 되고 맛을 들이게 되니까 이른바 지상파 공중파 방송의 여러 시사 프로그램들도 자꾸 그런 쪽으로 변해가요. 한편에서는 좀 대중과 친근해진다는 명목으로 더 자꾸 쉽게 편하게 근데 시사 이슈와 대한민국의 사회적 과제라는 게 그렇게 쉽고 편한 문제예요? 아니거든요. 간단하게 답을 낼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치밀하게 더 접근하고 들어가서 방법론적으로 정말 다양한 고민을 하고 그 속에서 조금씩 진전시켜 나가야 할 그런 과제들인데 그걸 그냥 무슨 칼로 무베듯이 탁탁 한마디로 답을 내줘야만 되는 것처럼 그런 답이 없겠는데 그렇게 답을 내는 사람들이 천지에 쌓여 있어요. 사실은 답이 아닌데.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른바 지상파, 공중파 시사 프로그램마저도 자꾸 그런 현상,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흔히 요즘 뭐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잖아요. 그 레거시 미디어의 가장 정통적인 포맷으로 남아 있는 방송 토론. 이거는 그렇게 할래야 할 수가 없잖아요. 방송 토론을 진행자가 칼로 무베듯이 양쪽 토론 시켜놓고 누구 승 이런 토론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오랜 세월 토론을 진행하시면서 청취자나 시청자나 아니면 뉴스 소비자들에게 계속 너는 누구 편이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어떤 답을 좀 그들에게 좀 하셨었는지, 어떤 본인의 어떤 정체성, 회색인이라는 표현이 좀 인상 깊은데 요거는 그 당시에 좀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 사회는 이제 남북 분단과 전쟁 이런 걸 거치면서 회색인 내지는 회색지대 그러면 되게 나쁘게 보는 그런 이념적 극단 대립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책에도 그렇게 썼습니다만 회색은 흰색과 검은색이 격렬하게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훨씬 더 아름다운 색이에요. 즉 진영 논리, 편가르기, 또 너는 누구 편이냐를 먼저 따지고 우리 편이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받아들이고 다른 편이면 무슨 말을 해도 비판해버리는, 이렇게 해서는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우리 독자들, 국민들에게 논리적으로 따져보세요. 완전히 흰색과 검은색인 사람은 있어도 극소수죠. 나머지 사람은 다 이제 어딘가에 그 중간지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당하게 회색 지대에 모여서 당당하게 정치와 언론, 양극단화되고 있는 정치와 언론을 향해 외치자. 니들 그러지 마라. 그건 결국 니들끼리의 권력 투쟁일 뿐 아니냐. 그런 자기 집단의 이익만 추구하는 권력 투쟁을 벗어나서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서 너희들의 안을 내봐라. 그리고 타협 절충해라. 라고 우리가 정치와 언론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이제 한 걸음씩 더 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 오랫동안 내가 토론 프로그램 하는 과정에 사람들이 나한테 너는 어느 쪽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사안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람이다. 사안에 따라. 어느 편도 아니다. 사안에 따라 어느 편이 오를 수 있고 또 사안에 따라 다른 편이 오를 수 있는 거다. 그것도 100% 옳다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 여기가 70% 오르면 여기가 30% 오를 수 있는 거다. 그거예요. 의도적으로 일부러라도 저는 그런 관점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시사 프로그램은 데일리로 진행도 오랫동안 하셨고, 그 뉴스를 어찌됐든 심야프 토론 같은 경우에도 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다면 이 주제를 최소한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깊은 이해가 필요할 텐데, 진행자로서 뉴스는 보통 어떻게 소비를 하시는지도 궁금했어요. 뭐 신문을 보시는지 조금 올드한 방식으로, 아니면 요즘 젊은 세대를 보듯이 인터넷으로 기사를 보시는지, 아니면 뭐 지상파 메인 뉴스를 꼭 챙겨 본다든지, 뭐 그런 루틴이 있는지 궁금해요. 이런 시사 관련된 방송을 처음 하게 된 게 80년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했던 일도 사회과학적인, 제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정치학 석사를 했고 뭐 이런 신문방송학 박사과정을 또 수료했고 뭐 이런 사회과학적인 데이터베이스 백그라운드에다가 현실 문제에 대한 정치 평론이나 이런 것들을 쓰고, 또 뭐 제 학술단체 활동도 그렇고 청와대 활동도 그렇고 현실 문제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왔고 실제 방송 시작한 것도 벌써 30년이 넘었고, 중간에 좀 뭐 잠깐 공백이 있었습니다만 거의 꾸준히 데일리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한 것도 아마 20년 넘을 거예요. 제가 시작 기가 10년 넘었고 그 전에 뭐 열린 토론 뭐 등등등 이렇게 다 따져보면
그 얘기는 뭐냐면 오랫동안 그런 활동과 경험에서 축적된 저의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일단 있는 거겠죠. 또 그런 활동을 하려면 매일매일 접하는 뉴스를 계속 업데이트 해야 되니까 뭐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뭐 어유 그 많은 이슈를 언제 그렇게 준비하세요? 뭐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이 준비고 어떻게 보면 하나도 준비 안 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고요. 이제 방금 그건 전제를 해놓고 뉴스를 내가 어떻게 소비하느냐. 저는 종이 신문도 보고요. 예. 이 인터넷 뉴스도 틈날 때마다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이동하면서 정시 라디오 뉴스도 항상 시간 되면 듣고요. 아마 TV 뉴스는 챙겨보진 못해요. 일정이 항상 뭐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는 이제 그런 팟캐스트나 유튜브 이런 데에 각종 또 시사 관련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면서요. 그런 건 저는 의도적으로도 안 봅니다. 이게 한편에서는 이제 너는 어디 편이냐 또는 그 이제 소신 없는 중립 아니냐, 지나친 기계적 중립을 지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저희 예전에 미디어오늘 기사에 봤을 때 뭐 어떤 비판적인 그런 글을 쓰신 분이 정관용 앵커에 대해서 좀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좀 기계적으로 다루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좀 해서 이런 평가들에 대한 생각도 한번 묻고 싶어서 좀 질문 드렸는데. 거듭 얘기하지만 예. 저는 방송 토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것이 아닌 그냥 시사 프로그램도 진행했잖아요. 예. 방송 토론 프로그램은 무조건 기계적 중립이어야 해요. 방송 토론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중립에 서서 양쪽에게 공정한 정치적 선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진행자가 어떤 편향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토론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뭐 김 기자도 시사자키를 들었겠지만 그걸 들으면 제 성향은 보이잖아요. 예, 사실 좀 드러나잖아요. 예. 그죠? 예, 사실. 특히 제가 중요시하는 몇몇 가지 대목들, 뭐 또 환경, 생태, 또 반전, 평화 뭐 이런 거,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또 인간의 생명 뭐 안전 문제 이런 거,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 이런 거, 여성의 권리 뭐 이런 거, 이런 쪽 이슈들에서 내가 내 목소리 다 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나의 역할이 달라지는 거지. 토론 프로그램 진행하는 걸 보고 유형이다라고 욕하면 그거는 잘못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이름 걸고 하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너무 무색무취하다라면 지적하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그거는 저는 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저의 성향이 드러난다고 생각하고 내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그런 시사 프로그램도 너무 노골적으로 또 한쪽으로 가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정치, 특정 정당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당의 어느 사람을 인터뷰하건 그런 어떤 시사 프로그램의 인터뷰를 진행할 때는 비판적 시각으로 질문을 해요. 민주당 의원을 인터뷰할 때는 국민의힘 쪽 주장을 근거로 이런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반대로 국민의힘 쪽을 볼 때는 민주당 쪽 근거를 가지고 하기도 하고. 뭐 양쪽을 다 정치 전체에 대한 비판을 할 때는 양쪽을 다 비판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야 국민들에게 더 정확한 정보, 더 다양한 관점 제시할 수 있죠. 그런 겁니다. 또 인상 깊은 이력을 보면 거의
역대 대통령들하고 거의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이라고 하면 너무 올라가는 면이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도 토론이나 대담을 하신 적이 있나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김대중 대통령은 없었고 음, 노무현 대통령은 뭐 방송으로도 뭐 그 전에 88년 예. 초선 의원 시절부터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많이 있었지만 방송에서도 KBS의 노무현 대통령에게 듣는다 뭐 이런 식의 예. 프로그램으로 한 적이 있고 음, 이명박 대통령은 그 역시 뭐 특별 대담 뭐 이런 식으로 SBS에서 또 하시잖아요. 방송 3사 다 예. 나갔죠. 아, 예, 전 예. 그걸 한 적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시절에는 없었어요. 예. 후보 시절에 토론 그 후보 토론 뭐 이런 예. 거 그걸 제가 진행한 바가 있고 음,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직전에 저희 시사자키에 인터뷰한 적이 있고 물론 뭐 그 전에 다른 인터뷰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네요. 뭐 그 정도는 그 중에서 좀 가장 인상 깊은 좀 이 역대 대통령인데 어쨌든 그 대통령 시절에 안 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조금 대통령 시절에 한 사람은 둘밖에 없는데 그렇네요. 노무현, 이명박. 좀 그 당시에 좀 인상 깊은 좀 분이 계셨나요? 뭐 노무현 대통령이야 워낙 토론을 잘하시는 분으로 알려졌고 토론을 한 건 아니었어요. 음, 노무현 대통령과 이제 전문가 패널들이 질문하고 대답 듣는 식의 그런 코너였기 때문에 그건 이제 녹화로 진행을 했었는데 참 하실 말씀이 많은지 굉장히 말을 많이 하셨었어요. 제가 자꾸 이렇게 좀 짧게 제지를 해도 아주 말을 많이 했던 노무현 기억. 대통령 경우 그때 그건 녹화였기 때문에 가능했죠. 음. 생방송이면 그렇게 못하죠. 음. 그랬던 기억이 있고 이명박 대통령 그때는 그 이명박 대통령과의 대담을 나보고 맡아달라고 부탁이 왔을 때 예. 내가 딱 물어본 게 생방송이냐 자유롭게 그냥 대담하는 거냐 그 얘기는 사전 각본이나 콘티가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다라고 해서 오케이 한 거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제 자유로운 토론이 좀 전제돼야지 가능. 그렇죠. 제가 이제 그런 걸 먼저 물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거라고 해서 근데 뭐 아무래도 그 청와대 비서진에서는 그렇죠. 자꾸 뭐 이런저런 의견들을 내죠. 음. 그럼 제가 다 의견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날 진행은 내가 그냥 자유롭게 하겠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정말 자유롭게 콘티도 거의 뭐 순서 같은 것만 정해놓고 그 순서 같은 것만 제가 내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테니 청와대는 그건 알고 계셔라. 물론 청와대 측에서 요청한 순서가 또 있었지만 저는 그거는 그렇게는 안 된다. 이렇게 하겠다. 통보만 해주고 자유롭게 했거든요. 나중에 끝나고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다 끝난 다음에 참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이 인터뷰는 내게 되게 인상 깊은 인터뷰였다. 뭐 이랬던 순간들이 있는지. 너무나 많죠. 가장 최근의 예를 들면 어떤 날 녹음하러 제가 와서 마침 나이도 비슷한 연배인데 한 사람은 재벌 대기업 회장 박용만 회장을 인터뷰했고 한 사람은 시골 깡촌에서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고생하면서 산. 근데 이제 그분이 마침 초등학생 때부터 군대 갈 때까지 써놓은 일기장들이 모아서 책으로 나온 스토리. 그러니까 하루에 어찌 보면 극과 극이라고 말할 수 있는 두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은. 그게 이제 물론 녹음이니까 따로따로 방송에 나가야죠. 그러면 서로 다르게 배우는 게 있고 감동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스토리 속에. 그런 게 좋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런 분들이 또 자기 이야기를 쭉 충분히 하도록 내가 이렇게 펼쳐내시도록 이렇게 가이드하고 그런 게 좋아요. 얘기했지만 무슨 거물급 정치인 무슨 뭐 인터뷰가 좋은 게 아니고 보통 이제 기자들은 거물급을 찾게 되고 또 그걸 통해 이제 그 사람들의 발언을 전하는 걸 되게 보람을 많이 느끼는데 또 인터뷰 전문가는 또 다른 느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더 재미와 감동이 있는 건 그런 쪽이다. 그런 얘기죠. 정통 토론 프로그램이 아닌 자꾸만 이제 유튜브를 클릭해서 나는 이걸로 선호하겠어라고 하는 뉴스 소비자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 선생님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들이야. 그런 것들 어떤 사실 근거 또 그 토론의 어떤 이런 것들이야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 그렇지 않은 요즘 젊은 세대들 또는 아니면 좀 정치에 굉장히 깊게 이제 빠져 있는 그래서 조금 더 자극적이고 유튜브 클릭을 좀 더 먼저 하는 분들 또 그런 주장을 많이 공유하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좀 해주실 수 있는 말씀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런 자극적인 뉴스를 통해 어떤 재미를 느끼실 수도 있죠. 뭐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자꾸만 그렇게 되다 보면 제가 강조했던 우리 공동체의 미래가 진짜 중요한 거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 특정 집단의 권력, 또 그들끼리의 권력 투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미디어 소비자들이 자꾸만 뭐 재미있다는 핑계가 됐건 시원하다는 핑계가 됐건 계속 그런 극단적인 한쪽 편향의 뉴스 소비만 하다 보면 결국은 그런 특정 집단들의 권력 투쟁에 농락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공동체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지 않고 지들끼리의 권력 투쟁에 매몰되어 있는 걸 비판해 줘야지. 우리가 거기에 농락당해서는 안 되죠. 근데 그걸 그들의끼리만의 권력 투쟁을 우리가 비판하려면 적어도 재미가 있어서 한쪽을 보시더라도 다른 쪽 것도 함께 보세요. 응? 특히 요즘 우리 언론이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양극단화되고 있기 때문에 꼭 양쪽을 같이 보세요. 저는 종이신문을 2가지 정도 보시는 걸 권하고 싶고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실 때도 제목 클릭하고 꼭 그게 어느 매체가 쓴 건지 확인하고 읽으시고 그런 노력을 우리들이 해내야 그나마 이 이지러지고 잘못된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 갈등을 조종하는 게 원래 정치의 역할인데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 없는 갈등도 만들어내는 언론 이런 사람들, 이런 어떤 현실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자꾸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임해줘야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좋아질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